그러니까 인생에 어차피 정답은 없어요. 손절하세요. 왜냐면은 손절할까 말까로 에너지를 이미 쏟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도 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절 안 했을 때는 그 상황이 계속해서 나를 피곤하게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손절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거의 뭐 프로 손절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손절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손절이 후회되는 건 없는지 30대인 제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인간관계로 고통받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 손절러라고 한 거는 제가 뭐 손절을 깔끔하게 그 손절 당하는 사람의 입장까지도 생각해서 문제없이 이렇게 잘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횟수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고민하고 고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나 했던 저의 첫 대학생 때의 손절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때는 이제 제가 춤을 추고 있었고 대학교 선배 한 분이랑 클럽을 많이 다녔어요. 클럽에 항상 가서 춤을 추는데 중앙 댄스 동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배도 춤을 추는 사람이고 저도 춤을 추는 사람이고 클럽에 가서 춤을 많이 췄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막 그때는 춤추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지만 제가 그걸 결정한 메인 이유는 이런 거는 항상 좀 찌질한 건데, 클럽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이제 공짜 드링크를 하나씩 얻잖아요. 그 입장료에 포함돼서. 주말에 사람이 많잖아요. 막 바글바글 되잖아요. 그럼 우리 춤추다가 목이 말라. 와, 목이 좀 마른데? 해가지고 이제 맥주를 마셔야 된다. 아니면 뭐 음료수를 마셔야 된다. 음료수를 사러 바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이 많으면은 막 가기가 힘들고 진짜 막 뚫고 가야 되는 거 알죠? 막 이렇게 뚫고 가가지고 막 거기서 저기요 안 들리는데 막 저기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 귀찮단 말이에요. 힘들고. 근데 그 선배가 항상 이제 몇 번을 저한테 그 티켓을 이렇게 주머니에서 춤추다가 이제 좀 쉬면 어디 기대가지고 이렇게 꺼내서 나는 맥주 이렇게 약간 평소에 이제 좀 그렇게 막 그런 사람은 아닌데 뭔가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서 참 취했는데 저는 그거를 왜 나한테 시키지? 물론 선배는 선배지만 저는 특히나 이제 개념 자체가 선배 대접한다 이런 개념도 잘 없고, 사실은 그 점에서 좀 그냥 문화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해 말어 이런 고민도 조금 했지만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제 선택지에는 그렇게 큰 고민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거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더 큰, 어떻게 보면 무서움, 저의 나약함이고 얘기하기가 싫은 거죠. 그 얘기해가지고 막, 물론 지금 생각하면 찌질한 건 아닌데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좀 찌질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얘기했을 때 이 얼굴 붉히는 과정이 무서운 것도 있고 쪼잔해 보일까봐 이런 것도 있고, 그 사실 진짜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형이 클럽에서 맥주를 가져오라고 시키는 게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볼게, 제가 왜 그런 생각까지도 가게 됐냐 했을 때 그 선배가 평소에 나한테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주느냐 요거까지도 고려를 하게 되겠죠. 클럽을 같이 다니는 거 말고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뭐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 뭐 멋있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어려움과 편하게 그냥 관계를 끊는 거 사이에서 저는 관계를 끊는 거를 선택한 거죠. 그러면은 초반에는 좀 몇 번 이렇게 연락이 오다가 점점 줄어들고 가끔씩 그래도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씹는다, 이게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손절의 이유를 얘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 사라진 거죠. 당연히 얼굴 볼 일이 잘 없을 때고, 클럽 다니는 거 말고는 얼굴 볼 일이 잘 없을 때. 그래서 손절 같은 거는 뭐 현재 진행형으로 어딘가에서 많이 마주치는 사람이랑 저는 한 게 아니라 약속을 잡고 보지 않는 한 조금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서 드는 생각은,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근데 아마 많은 거를 사실 무의식적으로 따져보고 손절을 한 거죠.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저 이유 하나 때문에, 아니면 이유 2개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모든 게 다 쌓여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 인생에서 없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손절을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인연에서 나와는 지금 별 도움이 안 되는 관계다, 그리고 앞으로도 별 도움이 서로 안 될 것 같다, 아니면은 서로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손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누가 왜 손절했어 라고 물어볼 때는 가장 메인으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이 찌질한 이유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것들이 아마 내포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찌질한 이유로 손절을 하나? 이렇게 생각해보기보다 내가 손절을 하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다른 것들이 많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손절하는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찌질한 저의 손절 예 한번 들어볼게요. 대학교 동기가 있는데 어떤 전시 같은 거 하고, 제가 거기를 이제 서로 졸업하고 본 지가 오래됐기도 했고 그렇지만 옛날에 좀 친했으니까 이제 응원차 갔어요. 가서 뭐 그때도 이제 좀 브이로그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브이로그 찍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올렸는데, 그 브이로그 안에서 제가 엄마랑 같이 뭐 밥 먹고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릴 거다, 괜찮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냈는데, 제목에서 이제 뭐 30대 여전히 엄마랑 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 친구가 유치해
뭐 그런 걸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야 이게 뭐가 유치해 이러면서 저도 쿨한 척 하면서 야 뭐가 유치해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이 친구가 답장 안 한 거예요. 답장 안 하고 약간 단체톡 같은 거에서는 약간의 교류가 있고 이 생일 축하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1년 2년 어느 순간 제 거 좋아요를 누르고 인스타그램 그 한 달 뒤쯤에 갑자기 청첩장을 이제 결혼한다고. 그래서 그 뭐 좋아요 누르고 이거는 저의 오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촉으로 느꼈던 거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유치해 이런 말에 서슴없이 하고 재단하고 필요 없을 때는 연락을 안 하더니 이제 결혼식 뭔가 이런 거 할 때는 또 연락을 이렇게 막 하려고 하고 뭐 그런 게 다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저는 그 청첩장 돌리기 전부터 이제 저는 제 내적 손절은 끝난 거였죠. 하긴 연락이 없었으니까 그 친구는 따로 이제 제가 커트를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뭔가 청첩장 오고 막 문자 오고 카톡 오고 했는데도 제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저는 좀 굉장히 극단적인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듣고 걸으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의 작업물인 거고 그 친구가 뭔가를 전시하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서 뭔가 유치하다고 한 그 점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랑 굉장히 떨어지겠다, 안 맞겠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걸 숨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안 맞다고 해서 그거 별것도 아닌 거 뭔가 이렇게 팍 쉽게 재단해버릴 수 있고 그런 걸 쉽게 말로 꺼내는 점, 이게 다른 부분에서 저한테 도움되는 거 없고 손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클럽 같은 경우에는 매주 가자고 연락이 오니까 손절을 해야 안 갈 수가 있는 거죠. 가기 싫은데 같이. 그런 경우에는 손절을 해야 돼.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연락 안 하는데 평소에 한 번 이제 그랬다고 내 마음속으로 손절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청첩장 이거 왔을 때 손절을 확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저도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라벨링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은 손절, 이 사람은 아닌 사람 뭐 이렇게 해놓는 게 편해요. 손절 이렇게 해놓는 게 이제 다음에 연락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이 딱 정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물론 연락이 오면은 스트레스 받고 또 무서워지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딱 마음 먹었을 때 이제 이 소심함이 조금 확실히 많이 사라져요. 99%가 사라지고 오히려 더 독불장군처럼 그냥 씹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같이 이제 편하게 뭔가 원하는 걸 말 못하고 이거 얘기했을 때 얼굴 붉히는 거 아니야? 이런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불편해하는 이유가 애초에 이 사람이랑 편하지가 않다는 뜻이고 그렇게까지 친하지가 않다는 뜻이며 앞으로도 이 사람은 계속 그럴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점은 이제 어쩌면 근거 없는 그런 생각이지만, 바뀌더라도 또 다른 많은 것들이 나와 맞지 않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말하기가 불편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유치한 이유들로 제가 손절한 그런 사례들만 조금 소개를 한 거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얘기하면은 뭐 조금 확실해요. 뭐 인간성이 어쨌든 뭐 누가 봐도 조금 별로다라거나 뭐 거짓말을 막 했다거나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다거나 앞뒤가 다르다거나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뭐 알아서들 잘 손절하실 거라고 믿고요. 애매할 때, 약간 애매하게 선을 넘는 것 같을 때 손절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저는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손절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제가 손절한 거를 후회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저의 성향이나 어쩌면 특성, 뭐 삶의 방향 이런 거랑도 관계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영업을 해야 된다거나 사업을 해서 맨날 뭐 사람들의 좋은 평가가 중요하다거나 적을 만들면 안 된다거나 춤을 추는데 이 댄스 씬에서 항상 남의 평가가 필요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지금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손절이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안 좋은 소문까지도 만들어낼 거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그 AI 트레이닝 시키는 것도 그렇고 뭐 영상 촬영 이런 것도 혼자 하고 춤 가르치는 거 이런 것도 혼자 하고 어디 학원이랑 계약한다거나 뭐 어떤 크루, 동호회 이런 분들과 이제 1대1로 계약을 해서 내가 수업을 하는 거지 이 씬에서 평판이 좋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꿈꾸는 것도 어떤 개인적인 이런 거 위주로 삼고 있고 삶의 방향성을, 그런 면에서 시원하게 손절을 해도 되는 사람은 하는 일도 개인적이고 좀 이렇게 소심한데 다른 사람이랑 엮일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 뭐 이게 도움이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는 게 나으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나?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20대 아니면 뭐 10대 어릴 때 처음 손절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래서 손절해라. 손절하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내가 생각보다 타인을 필요로 하는 성향이야. 그때 그 사람, 그리고 그때 같이 감정을 나눴던 그런 조금이라도 편안한 사람이 나는 더 편안해.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서 생각보다도 한 명이 이랬을 때 타격이 크네? 이런 사람이라면은 그걸 느껴봐야 어차피 다음 손절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음 손절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그래서 인생 첫 손절이라면은 한번 해보세요. 했을 때 이제 크게 뭐랄까 이게 생각보다도 흔한 일이라서 연락 안 되거나 이런 게 누구만 연락되고 뭐 그 사람 내 연락 안 받잖아 이런 거 뭐 TV 봐도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 친한 사이 막 친구가 탁 틀어져 버리는 거 아닌 이상은 그저 그런 사이였으면 그렇게 신경을 쓰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오해가 있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절을 한 사람들이 저도 한 벌써 막 10명 가까이 뭐 되는 느낌이거든요, 거의. 그랬을 때 이제 다른 곳에서 갑자기 우연히 만나면 어떡하나, 아니면 어떤 일을 같이 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은 있는데 이제는 뭐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하,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이 정도 얘기하면은 그냥 알아서 어쨌든 서로 만나야 되니까 그쪽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선 넘지 않는 그냥 그런 관계가 탁 정착이 될 수도 있다. 새로 우연히 만났을 때. 아이씨, 이거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도움 되는 얘기를 별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난 왜 이렇게 손절을 많이 하지? 맞아, 이게 제일 고민상이에요. 난 왜 이렇게 손절을 많이 하지? 이래도 괜찮나? 했거든요. 어차피 손절을 할지 말지는 고민하는 타입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손절해서 이득을 더 봤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손절을 많이 때려가지고 내가 막 인간적인 자원이 많이 없어져. 그러면은 어차피 나는 그런 길을 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내 거를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차피 정답은 없어요. 뭐든지 지금 있는 거를 가지고 항상 그때 열심히 해나가는 게,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해나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손절을 했냐 안 했냐, 뭐 여기서 내가 이걸 선택했냐 저걸 선택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나의 이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고 그 실행을 좀 열심히 하고, 이 시간이 그냥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절할까 말까 이게 고민이면은 손절하세요. 왜냐면은 손절할까 말까로 에너지를 이미 쏟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도 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절 안 했을 때는 그 상황이 계속해서 나를 피곤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절하면은 여기서 끝이잖아요. 고민 끝이잖아. 그래서 손절 추천드린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손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INFP, CFP들이 손절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괜히 또 우리 INFP들 또 욕먹게 하는 영상이 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인간관계 걱정 없는 그런 편안한 삶, 대충 생각하고 샥샥샥 저지르는 삶 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영상에서 봬요. 안녕.